이른바 호남 대전이에요. 한겨레 오면입니다. 호남 경선 D-7입니다. 7일 남았어요.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25일과 이튿날 26일 이틀에 걸쳐서 20만 표 정도가 걸린 호남 경선이 이제 치러집니다. 대장동 의혹 불길 번진 명락대전. 이건 뭐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테니까. 명락대전 두 사람의 이제 명운이 호남 경선에서 갈릴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용하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 25, 26일 날 결전이 일단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 캠프에서는 피가 마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건 흥미롭게 전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아, 경선 흥행. 네. 네, 그러니까 제일 피가 마른 데가 이재명, 이낙연 캠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무등일보 여론조사가 조금 바뀐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전에 무등일보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10% 앞서는 거였는데 어젠가 그제나 발표된 건 무등일보에서 전남 쪽이죠.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거로 이제 뒤바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짐작은 여론조사밖에 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네네. 전북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다 보면은 또 중요한 변수가 추미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지금 이제 내가 옳지 않았느냐 이러한 여론이 민주당 지지자층에게 광범위에 퍼지거든요. 그때 그래요? 고생했다. 네.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서 검찰 집단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정서상에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근데 권리당원들이 투표란 말이에요. 이제 호남은 20만 권리당원에서 한 12만, 13만 정도 하겠죠. 우리가 예상을 봤을 때. 근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전략적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고 상당 부분에서 흐름도 잡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은 전략적 투표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은 될 사람을 그러니까 밀어준다? 그러니까 몰표를 안 한다는 거죠. 몰표를 안 한다. 몰표를 안 하고 아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네. 추미애 후보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오도표가 아니라 자유투표가 될 것이다. 호남 아하. 대망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네. 나 여기서 안 하면 난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호남 대망론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상당히 나눠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제 예상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으로 오거든요. 그럼 사실상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이재명 캠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50% 이상 이겨버리면은 사실상 김 빠진 경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흥행도 네. 안 되고 이낙연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권까지 오는 것이 낫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관전자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 가는 게 낫다고 봐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낙연 후보가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 봤을 때도 그러한 결선 투표를 해서 드라마틱하게 이겨야 아하. 훨씬 더 경쟁력이 붙고 네. 국민 지지율도 높아집니다. 아하. 뭐 캠프 입장에 봤을 때는 피말리는 얘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 들어가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경쟁력도 생기고 물론 거의 네거티브 싸움하면 안 되겠지만 네. 정책 경쟁을 하고 정치적 경쟁을 하게 되면은 또 민주당이 나름대로의 성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용하 교수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문인철 평론가님, 사실은 25, 26의 이 표심이 사실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호남 표심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특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의 어떤 세가 그대로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경향을 어떤 선거 때마다 다 이전까지 선거 때를 보면은 그랬거든요. 또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 호남에서 민심이 아주 바닥이면 수도권도 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의 핵심 지역이 이제 호남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낙연 후보께서는 지금 배수진을 쳤죠. 그리고 이제 의원직도 사퇴하고 혹이나 호남에서 만약 과반을 이제까지 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로 한다면은 아마 이낙연 후보는 사퇴를 해야 될 지경까지 올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방금 무등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주에는 40%가 이재명 후보고
30%대가 이낙연 후보였는데 이번 주에 무등일보에서 광주, 전남 동일한 지역을 조사한 걸 보니까 반대로 이낙연 후보가 40%고 이재명 후보가 30%로 갔기 때문에 네. 그 이제까지 경선했을 때 과반을 몰아주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후보 쪽은 상당히 상기되어 있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최민희 의원님 우군을 얼마나 이제 많이 확보하냐 이제 그 싸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홍영표 의원 등이 이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근데 친문 핵심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도움이 될 테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면 그 국민 친문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움직일 거라서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특히 광주는 늘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는 뭘까요? 말씀이세요. 그게 뭐냐면 네네네. 보통은 충청도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다. 충청도의 결정대로 가는 거다 이래요. 근데 충청도가 끝냈어요. 55% 이상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예, 이낙연 후보가 배수진을 친 거예요. 전 저거에 호남이 응답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전략적 선택은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대첩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은 만약에 저렇게 좋은 후보가 호남 출신 후보가 탈락해버리면 정세균 후보가 또 탈락했잖아요.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그럼 너무 맥 빠진 경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광주가 맥 빠진 경선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하나와 네. 그다음에 호남 대망론에 대한 기대 그게 꼭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도 이후에 호남 후보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기적인 포석이 들어간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게는 이제 다시 기회가 오는 그런 이제 호남 쪽 경선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걸로 각 캠프가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다 투표를 했는데 다 팽팽하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어디 가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할까? 그럼 그게 한 70% 나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50대 50으로 팽팽하게 과반 못한다 한다로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신성범 의원님 물론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마냥 느긋할 수만은 없는 게 쫓아오는 사람의 기세가 매서울수록 일단은 신경을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다 걸기를 했어요. 의원직도 엊그제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됐고 사퇴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상황은 이재명 지사 측을 뭐 대장동 의혹 등등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무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걸기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오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남인들이, 호남 주민들이, 도민들, 시민들이 고민하겠죠. 이낙연 후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호남에서 안 도와주면, 광주 전남에서 안 도와주면 저 이제 정치 못합니다. 끝납니다. 저 정치 계속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당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게 어차피 다음에 30만 명 이상의 수도권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도권은 이재명 후보가 강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호남에서는 적어도 이낙연 쪽으로 몰아주는 분위기가 저는 형성될 거라고 봐요. 퍼센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누적 투표 보면 이재명 28만, 이낙연 17만, 11만 표 차이예요. 근데 호남이 20만, 수도권이 30만이 좀 넘는다. 수도권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호남 분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호남 후보에 대한 저는 기대가 가능성은 적지만 열려 있다고 보는 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런 구전을 해야 돼요. DJ 이후로 김대중 후보 이후로 호남 후보가 저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앞에 노무현, 문재인, 영남 후보를 우리 호남이 밀어줘서 됐는데 저 영남에 가서 호소하겠지만 호남에서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실은 지역 정서라는 게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호남인들의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그 정치적인 뭐랄까 교훈을 얻은 거예요. 호남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낙연 초대 총리, 후임 정세균 총리까지 전부 다 호남 출신으로 총리를 했어요. 그게 크게 정치적으로 기반을 다졌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씨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호남에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을까? 우리 호남을 배려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 뭐 이재명 점잖은 이낙연 후보는 말을 못해도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뭐 지역 정서를 불을 붙이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정서는 대변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만큼 지금 치열합니다. 이제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석 연휴 이 차례상, 추석 차례상 밥상에 어떤 민심을 두 후보가 올릴까 아마 고심 많이 할 거예요.